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4회차 결과 1등이 2명이 나오면서 각각 세후 1억 8천만 원씩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33회차에 이어서 또 10경기에 적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34회차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게 두 경기는 더 적중을 할 수 있었는데 제 잡리그의 특성상 아예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한번 꺾어보자 생각했던 게 틀려버리면서 무난하게 맞을 수 있는 두 경기를 틀려버린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등수에 적중을 하셨고 멤버십 회원분 중에 한 분께서 밴드 토론방에서 2등 적중 인증을 해주시면서 배팅맨님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쭉 남겨주셨는데 저 또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한 멤버십 전용 밴드 토론방에 4.1배 프로토 공유를 드렸었는데 적중이 되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사실 축구토토 방송이라는 게 항상 악플들의 표적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이 적중하든 많이 틀리든 상관없이 저는 언제나 똑같이 많은 도움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 최종픽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34회차 복귀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4회차 1번 경기 결과는 오늘 말씀드린 골대법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김천상무 대 제주 경기가 골대법 확률상으로는 김천상무의 승 확률이 가장 낮았지만 골대법 확률과는 상관없이 제가 김천상무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김천상무의 결과가 승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1순위는 경기력을 분석한 이후에 진짜 모르겠을 때 골대법을 활용하라는 거지 골대법 상으로 김천상무 승 확률이 가장 낮다고 분석하실 때 김천상무 승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34회차에서 틀린 경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1번부터 4번 경기까지는 쭉 적중을 하다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두 경기 더 적중할 수 있었는데 틀려서 굉장히 아쉬웠다는 경기가 바로 5번 경기와 6번 경기였습니다. 가시와 패의 FC 도쿄 승은 너무 잡리그치고 무난한 이변과 무난한 정배이지 않나 싶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가시와 승의 FC 도쿄 패로 아예 반대로 꺾어봤는데 이게 그냥 가시와 패의 FC 도쿄 승이 떠버리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참고로 FC 도쿄 대 삿포로 경기는 제가 아예 꺾어버렸기 때문에 경기를 봤는데 삿포로는 무슨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핸들링 방식을 왜 그렇게 많이 하나요? 핸들링으로만 페널티킥 2개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8번 경기는 적중을 했고 9번 경기 쇼난 대 간바오사카 경기는 단통 무승부를 선택을 했었는데 쇼난이 확실히 간바오사카보다 좀 역습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찬스도 많이 만들어내면서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후반 80분에 쇼난의 스기오카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거 무승부 뜰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졌었는데 간바오사카 골 더럽게 못 넣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1번 경기 수원 삼성 대 대구 경기를 수원 삼성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었는데 이 경기는 참 보는 내내 답답해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수원 삼성의 이병근 감독님께서 대구에서 감독을 하셨었으니까 대구의 세징야만 막으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수원 삼성이 전남 드래곤즈의 한석희 선수를 내주면서 임대로 데려온 정호진 선수를 첫 출전을 시키면서 미션을 준 것 같더라고요. 호진아, 네 임무는 오늘 나가서 세징야 패버려 그냥.
쟤 빠지면 대구는 답이 없으니까 네가 희생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초반부터 계속 패더라고요. 세징야는 뭐 거의 경기장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정호진 선수가 전반에 일찌감치 퇴장을 당했고 후반전에는 세징야 선수가 제카 선수와 교체가 되면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세징야 선수가 나온 이후부터 10명이 뛰는 수원 삼성이나 11명이 뛰는 대구나 경기력이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징야가 빠지면 경기 더럽게 안 풀리는 대구라는 걸 여실하게 보여준 경기였어요. 참고로 수원 삼성은 임대 영입한 정호진 선수도 바로 투입을 했고 부산에서 영입한 안병준 선수도 바로 투입을 하면서 얼마나 지금 수원 삼성이 마음이 급한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경기였고 대구는 세징야가 없을 때 어떻게 경기를 풀어낼 것인가 숙제를 좀 얻은 것 같고 이번에 브라질에서 페냐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언제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34회차에서 틀린 경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가와사키 대 간바오사카. 가와사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가와사키의 승무패 확률 승 49%, 무 27%, 패 24%로 가와사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8%, 무 21%, 패 21%로 가와사키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간바오사카는 원정에서 4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가와사키 기준 5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고 가와사키 홈에서는 2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경기 이와타 대 비셀고베. 이와타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이와타의 승무패 확률 승 24%, 무 36%, 패 40%로 이와타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0%, 무 30%, 패 30%로 이와타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비셀고베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2번의 정배당을 받고 1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이와타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고 비셀고베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이와타 기준 1승 2무 6패를 기록 중이고 이와타 홈에서는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3번 경기 전북 대 인천. 전북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전북의 승무패 확률 승 43%, 무 37%, 패 20%로 전북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5%, 무 50%, 패 25%로 전북의 승과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인천은 원정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전북 기준 7승 3무를 기록 중이고 전북 홈에서는 5승을 기록 중입니다. 4번 경기 대구 대 울산. 대구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대구의 승무패 확률 승 11%, 무 36%, 패 53%로 대구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7%, 무 25%, 패 58%로 역시 대구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대구는 이번 시즌 홈에서 2번의 역배당을 받고 2번 모두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패턴적으로 대구는 홈에서 5경기째 패배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대구 기준 2승 3무 5패를 기록 중이고 대구 홈에서는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5번 경기 삿포로 대 가시마. 삿포로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삿포로의 승무패 확률 승 16%, 무 24%, 패 60%로 삿포로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1%, 무 33%, 패 56%로 역시 삿포로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삿포로는 이번 시즌 홈에서 단 한 번의 역배당을 받고 1무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패턴적으로 올해 승무패 5번 경기에서 3회 연속 역배당 결과가 나온 적이 없는데 현재 2회 연속 역배당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삿포로의 승은 없다라는 패턴이 되겠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삿포로 기준 2승 2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삿포로 홈에서는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6번 경기 나고야 대 시미즈.
나고야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나고야의 승무패 확률 승 48%, 무 33%, 패 19%로 나고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7%, 무 35%, 패 18%로 역시 나고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나고야는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고 시미즈는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나고야 기준 4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고 나고야 홈에서는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7번 경기 산푸이로 대 쇼난. 산푸이로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산푸이로의 승무패 확률 승 62%, 무 23%, 패 15%로 산푸이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5%, 무 23%, 패 12%로 역시 산푸이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산푸이로는 홈에서 5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3프1로 기준 5승 3무 2패를 기록 중이고 3프1로 홈에서는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8번 경기 우라와 대 FC 도쿄. 우라와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우라와의 승무패 확률 승 33%, 무 46%, 패 21%로 우라와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3%, 무 43%, 패 14%로 역시 우라와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우라와는 홈에서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우라와 기준 3승 5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우라와 홈에서는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9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요코마리. 세레소 오사카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세레소 오사카의 승무패 확률 승 15%, 무 23%, 패 62%로 세레소 오사카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0%, 무 10%, 패 60%로 세레소 오사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세레소 오사카는 이번 시즌 홈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세레소 오사카 홈에서 5경기째 패배가 없고 요코마리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6연승을 기록 중이며 원정에서도 3경기째 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세레소 오사카 기준 6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세레소 오사카 홈에서는 3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10번 경기 후쿠오카 대 교토상가. 후쿠오카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후쿠오카의 승무패 확률 승 36%, 무 36%, 패 28%로 후쿠오카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1%, 무 54%, 패 15%로 역시 후쿠오카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후쿠오카는 이번 시즌 홈에서 3번의 정배당을 받고 3번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패턴적으로 교토상가는 원정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후쿠오카 기준 5승 2무 3패를 기록 중이고 후쿠오카 홈에서는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11번 경기 사간도스 대 가시와. 사간도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사간도스의 승무패 확률 승 32%, 무 27%, 패 41%로 사간도스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무패 확률이 모두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사간도스는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고 가시와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올해 승무패 11번 경기에서 2회 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패턴도 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사간도스 기준 6승을 기록 중이고 사간도스 홈에서는 3승을 기록 중입니다. 12번 경기 수원FC 대 FC서울. 수원FC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수원FC의 승무패 확률 승 30%, 무 30%, 패 40%로 수원FC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6%, 무 18%, 패 36%로 수원FC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수원FC는 이번 시즌 홈에서 6번의 역배당을 받고 3승 3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올해 승무패 12번 경기에서 2회 연속으로 역배 결과가 출현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이 있어서 패턴적으로 수원FC의 승은 없다라는 패턴이 되겠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수원FC 기준 1무 6패를 기록 중이고 수원FC 홈에서는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13번 경기 포항 대 수원 삼성. 포항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포항의 승무패 확률 승 48%, 무 36%, 패 16%로 포항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4%, 무 36%, 패 0%로 역시 포항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포항은 이번 시즌 홈에서 7번의 정배당을 받고 4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1무 3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포항은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상대팀 수원 삼성은 원정에서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포항 기준 2승 5무 2패를 기록 중이고 포항 홈에서는 1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14번 경기 충남 아산 대 전남. 충남 아산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충남 아산의 승무패 확률 승 46%, 무 39%, 패 15%로 충남 아산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9%, 무 29%, 패 12%로 역시 충남 아산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전남은 원정에서 8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6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충남 아산 기준 3승 4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충남 아산 홈에서는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에 들어온 경기들에 대해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건 뭐 저의 최종픽이 아니고 제가 최종픽을 선택하기 위한 백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국내 배당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픽 영상 또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금요일인 내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